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디 랭귀지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눈맞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디 랭귀지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바디 랭귀지의 비법 4회 연속 강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바디 랭귀지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 즉 아이 컨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눈맞춤의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존댓말 사용, 나이에 따른 서열 등의 사회적 규범 속에서 눈맞춤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른 또는 상급자들과 대화할 때는 눈맞춤하지 않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 평등주의가 만연되면서 눈맞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눈을 맞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방향은 대다수의 프레젠테이션은 젊은 발표자들이 어른 또는 상급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발표 행위의 핵심인 눈맞춤은 세대 간의 정서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눈맞춤의 중요성과 원리를 소상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의 정의 및 중요성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 즉 아이 컨택은 발표자가 시청중의 눈을 응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눈맞춤은 단순히 눈을 맞춘 행위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청중의 주의를 사로잡고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발표자와 시청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줘서 소통을 촉진하고 프레젠테이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의 실행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의 실태입니다. 시청중의 눈은 아예 보지 않고 스크린 또는 다른 곳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시청중을 골고루 보지 않고 특정인만 응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가지 항목의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발표자가 시청중의 눈을 응시하는 경우는 55%입니다. 둘째, 발표자가 시청중의 눈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는 45%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눈맞춤의 문제점입니다. 유교적 정서로 윗사람의 눈을 응시하는 것을 불선한 행위로 간주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히 어른의 눈을 빤히 보다니 이런 무례함 있나 속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만 보면서 발표하지 말자입니다. 스크린만 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고독한 발표입니다. 그림과 같죠. 시종일관 스크린만 보면서 시청중을 외면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외면당한
시청 중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졸거나 자기 휴대폰을 보며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내내 시청 중을 본체 만체하면 시청 중은 아예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발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청 중과 스크린의 시선 배분 방법입니다. 시청 중과 스크린의 시선 배분 비율은 얼마가 좋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 중의 관심을 확보하고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80대 20의 비율로 시선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시선 배율은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위 배분 비율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발표 자료를 보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 중 전체와 골고루 눈맞춤하기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와 골고루 눈맞춤이 중요합니다. 또 사각지대의 시청 중과의 눈맞춤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맨 뒷좌석 또는 양쪽 사이드 좌석의 시청 중에게 눈맞춤은 필수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을 외면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소외감을 느끼는 시청 중이 많아지면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표자들은 이 문제를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청 중이 약 50명 이하인 경우 골고루 눈맞춤하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선을 갈지자 형태로 이동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맞춤합니다. 시청 중이 수백 명인 경우 골고루 눈맞춤하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청 중을 10에서 30명 단위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의 중앙에 앉은 사람과 눈맞춤하며 시선을 역시 갈지자 형태로 이동합니다. 넷째, 한 사람과 눈맞춤 시 주의사항입니다. 한 사람과 눈맞춤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한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의 눈을 보는 상태를 지속하자는 것이지요. 한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 시선을 옆에 있는 다른 시청 중으로 옮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시선 교환 자체가 대화이므로 시선을 갑자기 옮기면 시청 중은 매우 언짢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의 시선이 시청 중들 사이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옮겨 다니면 발표자가 불안과 초조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눈맞춤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자입니다. 눈맞춤은 가능하면 많은 시청 중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눈맞춤하지 말고 시청 중 개개인을 대상으로 옮겨가며 골고루 눈맞춤하자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자신도 모르는 중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보며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오히려 왜 나만 보는 거야? 속으로 라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연장 전체를 휘휘 둘러보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골고루 눈맞춤 하자는 것. 여섯째, 시선을 너무 빠르게 옮기지 말자입니다. 시청 중 개개인과 골고루 눈맞춤하되 너무 빠른 속도로 시선을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발표자가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가며 너무 빨리 시선을 옮기기를 계속하면 첫째, 시청 중은 발표자를 불안과 초조로 자신감 결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청 중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선을 옮기는 방법은 약간은 무게를 잡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맞춤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선과 얼굴의 방향을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시선과 얼굴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스크린상의 어느 특정 부분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 먼저 발표자의 몸, 얼굴, 시선이 스크린을 향하게 하고 이어서 스크린에 투영된 발표 자료 중에서 특정 부분을 손으로 포인팅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포인팅을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시청 중은 본능적으로 발표자가 손으로 가리키며 바라보는 쪽을 따라서 보기 때문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디랭귀지의 눈맞춤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오위일체, 즉 오위가 일체처럼 동시에 작동돼야 합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빛날 수 있는 작동 방법입니다. 오위, 즉 말하기, 자세, 얼굴 표정, 제스처, 눈맞춤이 함께 작동돼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도 눈맞춤 한 가지로만은 효과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눈맞춤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그 표현에 적합한 말하기와 발표자의 자세, 얼굴 표정, 제스처가 눈맞춤과 더불어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오위가 조화롭게 동시에 작동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38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디 랭귀지의 기본 원리, 즉 얼굴 표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디 랭귀지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4회 연속으로 강의합니다. 감사합니다.